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석방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이 본심은 나도 이 잘못하면 가는데 석방은 반드시 한다. 석방한다는 메시지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게 다 드러났어요. 하도 머리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이재용이 구속될지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용이. 그 문제는 이거를 본인이 판결문을 썼던지 아니면 미리 알고 아니면 미리 지시를 했던지 이재용이 구속이 돼야지만 박 대통령이 사면되기가 편해요. 이거는 이거 한겨레 기사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이재용이 판결 나오기 전에 이재용이 감옥에 가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탄핵의 거짓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최선이 국정을 농단해서 해먹게끔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그것도 사실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이재용은 피해자라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재용은. 피해자예요. 원래는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막 누명을 덮어씌우다 보니까 결국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재용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명박이나 박 대통령보단 이재용 석방 여론이 훨씬 셀 거고 이재용이는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조중동, 매경 이런 경제지 같은 데들 막 광고를 해가지고 밀어버리면은 이재용 석방 여론은 확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재계 중심으로. 근데 그러면은 전 대통령 두 명을 놔두고 만약에 석탄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이재용만 빼준다?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이 입까지 열었었는데 이재용을 내세워가지고 사면 여론 만들어가지고 빼겠다는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이낙연 가지고 장난치고 저쪽을 이재용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나중에 이재용이가 보복하세요. 문재인한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용은 도저히 구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대법을 갔다가 다시 고법 내려왔는데 이 고법에서 말이에요. 황당한 짓을 했잖아요. 이 고법에서. 이것도 뭐 문재인이가 시켰겠죠. 이거 판사가 했을 리가 없는데 아니 고법은 판결만 내리면 되는데 이재용에게 준법 감시위를 만들어라. 이게 판사가 피고인한테 할 수 있는 요구예요? 과거에 저지른 행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너 앞으로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갖고 감형을 요소를 따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삼성이 부랴부랴 준법 감시위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잖아요. 막. 그럼 준법 감시위까지 만들어서 부랴부랴 했다는 얘기는 원래도 집행유예로 나왔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선고 얼마 나왔어요? 2년 6개월 나왔잖아요? 고법이랑 똑같아요. 고법 때 징역 2년 6개월 나와가지고 집유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3년 이상은 집유가 안 돼요. 그래서 2년 6개월을 끊어버려서 집유로 뺀 거 아닙니까? 2심 때? 그럼 그 2심 때 집유로 나온 2년 6개월 똑같이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준법 감시위를 만들어서 이 준법 감시위에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했던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강인원 재판관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핵의 주역. 그것까지 부랴부랴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야, 그래놓고 또 구속을 시켜? 더 범죄가 는 것도 없는데? 범죄가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이 짓까지 시켜놓고 구속을 시켜. 아니면 차라리 양형을 늘리든지 양형을 뭐 4년 5년 늘려버리든지 양형은 똑같이 2년 6개월 해놓고 2심 때는 집이 나왔는데 이것까지 시켜놓고서 서커스를 완전히 시켜놓고서 또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논의 결과 오늘 선고문에 나온 것 같아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주법 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것은 와 이거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재용 입장에서 이거 지금 감옥 가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부가 삼성에다가 이 제도를 만들어라 그럼 너 감옥에서 빼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만들었더니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네. 아, 그래서 우리 양형에 그냥 반영 안 했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이거는 이 판사 이거 징계를 내려야 돼 이 상황에. 이거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이하고 오늘 이 판사 두 명이 사람 데리고 놀았거든요 완전 이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거 폐지시킬 수도 없고 일개 부장판사 하나가 글로벌 기업에다가 너희 법 지킬 수 있는 감시 시스템 위원회를 만들어 이렇게 지시해놓고 야 만들어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너 그냥 다시 구속돼. 이 짓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는 이게 자 이미 네 번째 공판 당시에 준법 감시 제도를 이 부의장의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해놓고 준비를 설치했고 삼성의 7개 계열사에 준법 조직과 연계돼 새로운 이거 돈 얼마 들었겠어요? 한 100억 원 들었지 않겠어요? 이거 만드는데? 삼성에다가 이거 준법 감시위원 섭외할 때 돈 얼마 줬겠어요? 몇 억씩 주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준법 감시위가 권고를 해서 5월 기자회견에서 4세 경영 포기야. 지금 4세가 몇 살인데 지금 경영 포기가 들어와요. 아 그럼 4세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면 어떡할 건데? 이지용의 아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면 경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애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경영 포기야. 문호조 정장 중단. 박 대통령하고의 뇌물 사건하고 노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관철시켜 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이 무효 없던 걸로 너 구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특검으로 다 파헤쳐야 돼. 이거 누가 이런 짓 했는지 이거.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판결문에. 자 이렇게 다 양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본인이 경영을 해본 사람이에요 판사가? 기업 경영을? 그 본인이 이것까지 다 판단해서 대기업 오너의 그 구속하냐 마냐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데 삼성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도 이런 짓을 받아들였을까? 야 그냥 좀 감옥 좀 살고 어차피 문재인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치고 왔어야죠. 이 정도면은 이걸 엎드려 켜가지고 감옥 또 들어가요? 그리고 감형의 사유는 또 이걸 얘기했는데 초범이고 박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요구한 적 없어요. 파기한 성심 전 이미 업무상 행정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 먼저 하네 이게? 왜 피해가 회복된 줄 알아요? 말 3마리를 빌려줬다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 3마리를 뇌물로 준 적이 없어요. 말 3마리를 빌려줬다가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게 없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고 쓴 거예요. 판결문을 다. 아니 검찰하고 윤석열이 검찰하고 문재인이 어용 판사들하고 지금 좋은 세상 만난 것 같죠. 이거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짓들 하고 다니는 이거. 자 그래서 원래는요 이 판사가 여기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것도 누가 시켰겠죠. 제가 말씀대로 판사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쪽에서 시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노조 만들고 삼성 노조 이제 민노총이랑 같이 해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구속을 협박해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차라리 이재용이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재용이 돈을 왕창 써서 사면 노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편승해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겠다. 그 전술이 나온 거예요. 준법 위까지 만들어서 노조, 무노조 경영 포기하고 이건 이병철 회장이 내 노조 만들면은 내 눈에 학이 들어간다. 이 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병철 회장의 뜻을 거스르고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하고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4세 경영도 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할 때까지는 석방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겠죠. 문재인 쪽에서 이 정도 하면은. 근데 박근혜, 이명박 사면까지 생각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재용을 집어넣어서 이재용의 여론 힘으로 다시 다 빼자.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겁니다. 오늘 이재용.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재용 회장은 감옥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일단 4월 재보선을 마치고 4월 재보선 결과도 약간의 변수가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 앞세워서 5월 석탄일 날 석방시킨다라는 게 훤히 양정철이나 이호철 정도 머리로 지금 제가 볼 때 훤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대해서 참 이 논리들이 참 제가 이 한동훈이 참 여기로 참 입 가벼운데 이재용에게 9년형을 구형한 게 한동훈이죠. 윤석열이랑.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이제 윤석열은 한동훈도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용은 법정 구성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바닥을 쳐다보며 그랬을 거예요. 예, 법정 구성은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결정난 거, 갑자기 이거는 분명히.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 내가 참 웃긴 게 이재용을 감옥으로 이 친문 좌익들이 왔는데 원래 이 보수에서 이 전경련 떨거지들부터 해가지고 맨날 이재용 만세 부르면서 삼성한테 푼돈도 받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왔나 봐요. 그게 삼성 이재용 만세가 사라졌나 본데 왜? 삼성 이재용에게 9년형을 때린 건 이 한동훈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와 이재용 만세는 도저히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박근혜 만세 성립이 안 되듯이.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은 이제 이 보수파리들 볼 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이제 버려진 신세가 됐어요. 박 대통령은 보수한테. 근데 이재용은 약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만세를 부르러 올까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삼성은 이제 돈줄이 막혀 있죠. 삼성이 지금 어디다 대고 보수에 돈 줍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돈이 있어도 돈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재용도 제끼고 그냥 한동훈 윤석열 만세로 가자. 지금 그런 식으로 짠 것 같아요. 보수파리들은. 그럼 거기서 나머지 보수 금붕억 진짜 그 쓰레기들은 내가 진짜 거론하고 싶진 않은데 난 어떻게 조갑재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선동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좀 전화 좀 해보세요, 이분에게. 오늘 지금 이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보고 쓴 글인데 박근혜에게 22년형을 선고한 판사들과 찰스 이색의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 해서 이게 이른바 크로멜 혁명 때 크로멜이 왕조를 엎어버린 다음에 이게 사실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유혈이 사태가 난 게 이 크로멜 혁명인데 그거 말고 한 번도 없어요. 크로멜이 집권하자마자 왕조 찰스 2세를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때 관련자들이 한 수십 명 돼요. 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 다 합쳐가지고 12명인가 이 처형을 당하는데 지금 그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글씨를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당시에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수사부터 단계에서부터 이제 수십 명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이제 나중에 수사와 선고를 통해서 찰스 2세를 죽였는데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크로멜이 죽으니까 크로멜이 죽으면서 다시 왕조가 복구돼가지고 찰스 2세가 들어옵니다. 이 찰스 2세가 들어와서 여기 나와있네. 판사 및 관리 58명의 블랙리스트 뭐냐? 이게 바로 자기 아버지 찰스 1세를 사형시킨 자들이에요. 이 중에 12명이 사형, 11명이 종신형 됐는데 58명의 관료 중에서 여기가 대부분 누구겠어요? 이게 판사겠어요? 검사겠어요? 이게 다 검사죠. 왜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고 저기다가 지금 선고한 이재용한테 선고한 판사는 삼심들 해봐야 셋밖에 더 있어요. 1심, 2심 다 합쳐봐야 얼마밖에 더 있어요. 그게 숫자가 10명밖에 더 돼요? 저기 누구예요? 저거 윤석열 쪽에 특검 몇 명이에요? 검사가 135명이에요. 거기 수사관하고. 그러니까 이
찰스 1세를 사용시키는 이 사람들이 58명 중에 상당수가 검사 수사관인데 왜 조갑재 대표는 그거를 검사라는 말을 못 쓰고 판사 및 관리라고 썼겠어요, 이 사람이. 판사 몇 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분은 박근혜에게 22년을 선고한 판사들은 사형시키자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22년이 아니라 30년을 구형한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윤석열은 또 대통령 만든 자가 그러다 보니까 차마 여기다가 검사라는 단어 못 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검사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정권 잡으면 가만둡니까? 박 대통령 이 감옥 집어넣어서 가만두겠어요? 자, 판사가 많이 잡혀갈까요? 검사가 많이 잡혀갈까요? 여기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당연히 누구부터 주사해야 돼? 누구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 씌운 자들을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은 김수남이 검찰 라인들, 윤석열 특검날 이거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만 몇십 명 넘어가는데 여기만. 판사는 몇 명 걸리겠어요? 많아야 두세 명밖에 더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검사가 다수인데 조 대표는 판사라고만 검사 안 써요. 22년을 때린 판사만 사용시키고 30년을 조작해서 누명을 씌운 검사들은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게 지금 조갑재 대표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오늘 또 이제 이재용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를 보면 또 증오심을 느낀다는 방송을 하셨는데 이재용에게 9년을 구형한 게 누군데요? 그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인데 또 그 말을 못하니까 또 판사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뭐 받아먹었어요 이거? 아니 원래 조작 사건 그러면요 모든 이 사회에서 조작을 한 검사부터 처벌하고 그 자료를 갖고 때린 판사는 좀 덜해요 처벌이 원래. 판사는 그냥 올라온 거 말이 때린 거 아닙니까? 야 예를 들면 지금 태블릿 조작 사건이라 그래라 검사가 그냥 조작을 막 한 자료 가지고 판사는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지금. 우리 사건도 그래요. 나보러 검사 죽일래 판사 죽일래 그러면 당연히 검사 죽이죠 저도. 판사는 그냥 권력 눈치 보고 뚫린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은 다 우리가 법치의 화신, 진실의 화신,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대통령 만들자 해놓고서 판사만 죽이겠대.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나왔을 때 이런 추한 꼴을 보느냐면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수 지역 내부에서 이 문제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요와 윤석열 만세는 이거 어떻게 조화시킬 겁니까 지금? 이게 안 돼 있는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조갑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세요 이럴 겁니까? 지금 이 태극기 들고 윤석열 화환 갖다 바치는 그 쓰레기들 박근혜 대통령 집에 가서 뭐 그럴 겁니다 이제. 윤석열 만세 그 집 앞에서 부를 거예요. 이제 이런 추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석방되셨을 때 오히려 더한 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누가 한번 좀 조갑재 대표한테 통화하시는 분이 왜 윤석열은 죄가 없고 판사만 죄가 있냐 누명 씌운 거에 대해서.